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로징 부분을 이제 마쳤고요.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레코딩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랜드 컨베이언스와 관련된 거예요. 랜드를 이제 넘겨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컨트랙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데이트의 디드를 통해서 상대방이 넘겨주는데, 이제 문제는 이중으로 양도하는 문제가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제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데, 뭐 여기 뭐 오퍼가 이제 A고 뭐 B라고 봐요. 그래서 A가 이제 B한테 파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 D들은 이제 A, 이렇게 A가 이제 D들을 B는 프라이스를 주는 이런 형태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 X라는 분이 오너가요. 오라는 분이 물건을 이제 팔아요. 네. A라는 사람이 B한테 이제 물건을 이렇게 부동산을 파는데 이제 C한테도 이제 판다는 거죠. C한테도 이런 이중양대 더블 딜러라는 더블 딜러 문제의 레코딩 시스템은 항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왜 나타나냐면 더블 딜러 상황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거를 질서를 잡는데 더블 딜러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돼서 레코딩 시스템이 등장했다. 다른 데 등장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등기 시스템이 아니에요. 등기 시스템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등기 시스템 아니에요. 네. 더블 딜러, 이중 양도 상황에서, 지금같이 이중 양도 상황에서 A가 가질 것이냐, B가 가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레코딩 시스템이다. 네.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아닙니다. 더블 딜러. 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레코딩 시스템. 근데 이것을 이제 알기 전에 그렇죠. 이것을 이제 알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갈 개념이 이제 보나파이드 펄처서라는 개념입니다. 보나파이드 펄처서. 왜냐면 이 보나파이드 펄처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전적으로 이제 보나파이드 펄처서를 이제 알아야 돼. 이제 뭔지 알아야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만들려면 이거 누가 갖겠냐 이거죠. 누가 결론적으로. 이 카몬노는 이렇습니다. 카몬노. 네, 카몬노의 생각은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 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에요. 얘가 먼저예요. 순서적으로 먼저 한 사람이 먼저 갖는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아직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카몬노는 아셨죠? 카몬노는 뭐예요?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먼저 산 사람이 우선 갖는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카몬노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카몬노를 따르다 보니까는 이 법 재정권자들이 이제 뭘 고민하면 C를 보는데 C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C가.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대한 돈을 주고 지금 돈을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샀는데 그냥 다 뺏겨버려요. 얼마나 답답해. 물론 여기에 샀을 때 이제 워런티 디드로 만약에 여기처럼 이때 워런티 디드를 작동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워런티 디드로 만약에 받았다. 퀵클레임 디드가 아니라 이때 이제 워런티 디드가 이제 이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워런티 디드가 이제 이럴 때 일단은 B하고 C 싸움에서
카몬로에 따르면 B가 이거예요. 순서상으로 먼저 한 사람이. 그럼 C는 막대한 돈을 주고 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대한 돈을 주고 샀는데 완전히 뺏겨버려요. B한테. 얘는 못 가져요. 그랬을 때 이제 혹시 워런티 디드를 받아서 얘 주머니에 이제 얘 이름으로 된 워런티 디드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하는 거죠. 브리치 오브 컨트랙. 워런티는 톨츠상의 책임이 아니라 워런티 나오면 이거는 컨트랙상의 책임이에요. 얘한테 가서 이제 브리치 오브 컨트랙 워런티 책임을 물는 방법으로 이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얘는 이미 떠났어요. 이렇게 이중양도한 사람이 이게 잡히겠어요? 벌써 해외를 떠났죠? 재산 정리해서 떠났죠? 그러니까 워런티 디드도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회에 있는 정책 위반자들은 얘를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얘 너무 억울하다. 얘 정말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든 것이 이 레코드 스태튜트예요. 로리스 주리스딕션, 레이스 로리스 주리스딕션 이렇게 말하는 거. 로리스라는 것은 바로 보나파이드 퍼처서만 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얘는 레이스 로리스는 보나파이드 퍼처서 플러스 먼저 레코드한 사람. 이러면 얘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얘가 노리스 스태튜트는 혹시 얘가 보나파이드 펄처스다. 아무것도 모르고 위도한 노리스 아무것도 모르고 막대한 돈을 주고 샀다. 그래야 돈을 주고 사지 않은 사람은 보나파이드 펄처스라고 안 해요. 왜? 이걸 보호해 주려고 하는 측면 아니겠어요? C를? 왜 보호해? 막대한 돈을 주고 사서 억울한 것을 면하기 위해서 한 거라 포 밸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컨트랙에서 컨시더레이션 개념하고는 틀려요. 컨시더레이션 1달러도 괜찮죠? 1달러? 1달러도 괜찮은데 여기는 아니에요. 1달러 가도 안 돼요. 상당한 서브텐셜 밸류를 줘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여기. 왜? 이 취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카몬노 노래에 따라서 얘가 갔는데 얘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막대한 돈을 주고 산 얘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1달러 가면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건 여기는 서브텐셜 밸류를 줘야 되는 거고 위대한 노리스가 있어야 되는 거. 이 노리스도 여전히 논의는 똑같아요. 에어예요. 네, 에어예요. 네, 에어. 액츄얼 노리스, 인콰이리 노리스, 레코드 노리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이제 사는 거, 한 사람이 이제 보나파이드 펄처스인데. 그러면, 바로 이 포밸류이기 때문에, 기프트로 받았다. 기프트로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네, 기프트로, 선물로 받았다. 안 돼요. 상속을 받았다. 디바이즈다. 이거 안 돼요. 네, 이거는 여기 보호 대상이 안 돼요. 디센트, 이건 유언으로 받았다. 디센트는 이제 상속으로 받았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시험 문제 비교 대상으로 잘 나오는 게 저지맨 니엔이에요. 저지맨 니엔. 이 저지맨 니엔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종의 돈을 빌렸습니다. 뱅크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뱅크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네. 20만 불을 빌렸다. 20만 불. 네. 그래서 20만 불을 안 갚니까는 여기 무슨 저당을 잡혔겠죠. 포클로저 들어가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게 이제 5만 불이다. 5만 불을 아직 못 받았다. 그럼 이 못 받은 이 돈을 가지고 디피션시 저지먼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디피션시 저지먼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디피션시 저지먼. 물론 이건 이제 이미 20만 불에 대해서는 A에 대해서 빌려주면서 건물에 저당을 잡혔죠. 그래서 저당 잡힌 거는 바로 그 모기지 증서만 있으면은 바로 그 포크로저가 돼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아직 5만 불을 못 받았다. 그러면 5만 불에 대해서 이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정을 받아야 돼요. 이 채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법원에 찾아가가지고
컴플레인을 작성하는 거죠. A는 B 뱅크에게 5만 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Pray for relief 해가지고 근거는 근거는 클레임 부분에는 뭐겠어요? 브리지 오브 컨트랙으로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주는 거죠. 그래서 A는 뱅크에게 5만 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딱 해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디피션시 저지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디피션시. 디피션시 저지먼. 디피션시 저지먼이라고 해요. 그거를 바로 디피션시 저지먼을 받아가지고 이 디피션시 저지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저지먼을요 카운티 오피스에 가가지고 파일을 해요. 카운티 오피스에 파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이 파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 A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년 동안 이제 리엔을 잡은 이 A의 재산에 대해서 리엔을 잡은 효과가 생겨버려요. A가 지금 이런 거죠. 오운도 현재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히어래프터 지금 이후로 히어래프터 지금 이후로 acquired 얻는 acquired 이러한 물건에 대해 A의 물건에 대해서 리엔을 잡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리엔 일종의 모기지를 잡은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리엔 아셨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A가 히어래프터 acquired A가 얻는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10년 동안 리엔을 잡은 효과가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저지먼 리엔이라고 그래요. 저지먼 리엔 크레리로 저지먼 리엔 디피션시 저지먼을 받아가지고 5만 불 받아가 파일을 하면은 파일하는 순간부터 리엔을 잡는데 10년 동안 뭐에 대한 리엔이냐면 이 A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얻을 물건에 대해서 모두 리엔을 모기지를 잡은 효과가 생긴다. 그럼 이 사람이 보나파이드 펄처스냐? 저지먼 리엔하고 이제 막 이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B가 저지먼 리엔 크레리로다. 얘는 일반 보나파이드 펄처스다. 또는 C가 저지먼 리엔 크레리로다. 얘는 보나파이드 펄처스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자주 나와서 그러면 이 저지먼 리엔 이 사람이 보나파이드 펄처스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밸류가 아니에요. 포밸류가 아니에요. 저지먼 리엔 이 사람은 이 위의 상황을 모를 수는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거나 파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밸류로 보지 않아요. 이것도 다 여기도 안 되고 이것도 포밸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보나파이드 펄처스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지먼 리엔 이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논의를 위해서 아셨죠? 네, 앞으로 논의를 위해서 이걸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지먼 리엔이 설정인다. 파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일. 네, 파일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파일. 그래서 저지먼 리엔 이 사람은 보나파이드 펄처스가 아니다. 보나파이드 펄처스가 되려면 포밸류로 막대한 돈을 주고 위도한 노리스를 주고 이제 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노리스 스테이튜트하고 이제 레이스 노리스 스테이튜트는 바로 이 사람이 혹시 보나파이드 퍼처스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우선하겠다라는 스테이튜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테이튜트가 있는 주가 있어요. 없으면은 카먼노로 가는 거예요. 카먼노로. 저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주는 그냥 비가 갖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특별법을 제정한 주가 있어요. 이런 노리스 스테이튜트를 만드는 주가 있고 레이스 노리스 스테이튜트를 만드는 주가 있어요. 다 내용을 보면 혹시
이 subsequent purchaser, 그러니까 얘를 초점을 하는 거야. 혹시 얘가 bonafide purchaser다. 그러면 무조건 얘를 보호해 주겠다는 게 노리스 스테이튜트고, 얘가 bonafide purchaser고 먼저 레코드를 했다. 얘보다 레코드 했으면 얘를 보호해 주겠다는 게 레이스 노리스 스테이튜트다. 그러면 얘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낭패를 당하죠. 그래서 또 얘가 이제 워런티 디도로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얘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한번 그런데 이제 노리스 스테이튜트냐 레이스 노리스 스테이튜트냐에 따라서 또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이게 레이스 스테이튜트다 노리스 레이스 노리스 스테이튜트다 노리스 스테이튜트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어떤 문장을 제시해 주는데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찾아내야 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키워드. 뭐 하나를 이제 시간이 뭐 걸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를 내가 적어드리면 용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해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규정이 되어 있다. 응? 뭐 좀 길더라도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conveyance of 뭐 랜드, 뭐 인터레스트, 뭐 랜드라고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랜드의 컨베이언스는 shall not 이건 must죠. shall not 하지 말아야 된다. shall not be valid 하지 않는다. against 여기다 적었습니다. 여기 이게 중요해서 누구에 대해서 against 누구에 대해서 subsequent any subsequent purchaser for value 그 다음에 without notice 대여러브 뭐 수식어 붙었고 그것에 대한 노티스 그 다음에 여기 또 unless가 맞죠. unless 만약 더 컨베이언스가 is recorded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이거냐 따지는 문제도 있는 거죠. 일단은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그냥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랜디의 컨베이언스는 누구한테 주장할 수 없냐면 subsequent purchaser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노리스 스테이튜, 레이스 노리스 스테이튜는 이 더블 딜러 상황에서 얘를 초점을 하는 거예요. 얘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subsequent purchaser를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혹시 얘가 정말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이제 유리한 고지에 있죠. 카먼로에 의하면. 그랬을 때 이러한 특별법이 있으면 혹시 얘를 초점으로 하는 거예요. 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subsequent bonafide purchaser를. subsequent purchaser가 for value를 주고 without notice 곧 얘가 혹시 bonafide purchaser면은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업내에서 먼저 이 컨베이언스가 레코드 되지 않았으면 얘가 이제 미리 레코드를 했다 그러면 얘는 bonafide purchaser가 될 수가 없죠. 얘기 이미 레코드가 됐으면 얘는 without notice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어떤 당연한 액세서리에 불과하는 거죠. 이거는 밑에 unless 이거는 이거는 뭐 어떤 추가적인 거에 불과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subsequent purchaser의 bonafide purchaser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코드 시스템은 이 subsequent purchaser 얘를 초점으로 해서 얘가 혹시 bonafide purchaser냐? 그러면 얘를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레이스 노리스 스태튜트는 이제 요거에서 바뀌어요. 언넷스 이게 아니라 이제 키워드가 바뀌어요. 이제 first가 키워드인데요. 네. Whose conveyance is first recorded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바뀌어요. 요거를 이제 찾아내야 whose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식어가 whose conveyance is recorded first. 이 first가 바로 키워드예요. 키워드. 아셨죠? 네. 이 first라는 용어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거가 되는 거죠. 네. 그의 컨베이언스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컨베이언스가 먼저 레코드가 되면 이런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중요한 건 얘가 여기 써드린 거는 subsequent purchase, bona fide purchase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했을 때 이러한 것의 초점은 이 subsequent purchase를 초점하는 거 얘는 보지 않아요. 얘를 보고 혹시 얘가 bona fide purchase고 혹시 얘가 레코드를 먼저 했다 하면은 이제 얘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것이 이제 논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잠깐 보고 지우고 네, 레코드 시스템은 이렇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 디드 문제가 있어요. 체인 오브 타이틀 문제. 이거 우리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랜터 인덱스, 그레니 인덱스 할 때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시간이 가겠지만은 이런 거죠. 여기까지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더블 딜러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거, X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파란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칠판이 작다 보니까는, 이제 X가요, X가 아주 5로 하겠습니다. 5. 이제 오너가 자기 아들 이제 사피에로 X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죽으면 너한테 내 농장이라든지 부동산 이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이제 X가 이제 사피에로 얘가 이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돈이 없으니까 친구의 A한테요, 애나한테 그냥 팔아버려요. 디드를 하나 써줘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거 X 헷갈리네. 여기는 없어요. 그냥 혼자서 좋아가지고 얼마든지 디드 본인이 적어서 작성해 줄 수 있어요. A는 얘가 아들인 거 아니까는 줘버린다 이거죠. 줘버려. 오는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자기 아버지인, 영한테 받았겠죠. Y한테 받고. 또 Y 이번은 누구한테 받았냐면, 네, 이제 P한테 받는 거죠. P로. P한테 이제, 네,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물론 이제 X가 A한테 준 디드를 바이를 했어요. 얘가 당연히 바이를 했어요. 바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랜트 인덱스로 이제 살펴보면 하여튼 바이를 했는데 바이를 했으면 요 디드를요 와일드 디드라고 그래요. 왜? 얘가 끊겼기 때문에 바이를 했어요.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디드를 비록 바이를 했어도 이게 끊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와일드 디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일드 디드. 아셨죠? 와일드 디드 문제가 그렇습니다. 와일드 디드 문제.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끊겼는데 이게 쭉 타이틀이 있는데 끊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때가 이제 1951년 기간이요. 1951년
1월 1일이에요. X가 얘한테 줘서 파일을 한 날짜가. 근데 드디어 이제 돌아가셨어요. O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 상속재산 관리인이 A의 유언에 따라서 디드를 얘한테 이제 작성을 줘요. X한테 이제 정식으로 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1910년 뒤인 61년 1월 1일이에요. 이때가. 그랬을 때 하여튼 1951년 1월 1일하고 이 사이에는 A는 이 농장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끊겼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권리도 없는 사람이 준 건 소유권이 없는데 이제 이때를 봐보세요. 이제 드디어 X가 얘한테 정식으로 물건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A는 얘 이제 드디어 이 농장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타펠 바이 디드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는 거죠. 얘가 이제 얘한테 가졌어요. 근데 X가 얘기하는 거예요. X가 얘한테 이제 넘겨줬잖아요.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이 권리도 없는 사람이 어쨌든 디드를 작성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의사 표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워드라드 컨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이거 나 물건을 빨리 나한테 넘겨달라라고 주장을 하니까 얘가 못 주겠다라고 여기에서 한 말과 반대되는 큰 또 다른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에스타펠이잖아요. 군반하는 원칙. 네가 처음에 한 말이라든지 컨덕과 반하는 행위를 후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후에 어게인스트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한번 얘기했으면 그냥 이 얘기를 지키라는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말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지금 행위로서 이거는 내 땅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행위로서. 근데 여기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건 내 땅이 아니라라고 상반된 얘기, 반원, 상반된 얘기를 금지한다. 상반된 얘기를 하지 못하라는 에스타펠에 의해서 디드에 의해서 무슨 한 얘기가 있겠죠. 디드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에스타펠에 의해서 한 얘기에 대한 에스타펠에 의해서 이때는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소유권이 A 거예요. 에스타펠 바이 디드에 의해서.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이 상황이 없으면 A는 절대 농장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요. 이게 뭐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디드를 썼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드디어 받았을 때는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 있다. 왜? 여기서 한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는. 여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 에스타펠 바이 디드에 의해서 이때는 A가 소유권자가 되는데, 그럼 빨리 A는 얘한테 빨리 소를 제기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여기서 디드를 빨리 새로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이 디드는 와일드 디드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끊겨졌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빨리 이거 연결을 시키려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면 빨리 여기서 새로운 디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저지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가지고 그 저지문을 파일을 함으로써 이 연결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얘가 가만히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얘가 누구한테 이제 파냐면 얘가 이제 B한테 팔아버려요. B한테. 이해되셨죠? B한테. 언제요? 이게 또 10년 뒤인 1971년 1월 1일 날 팔아버린다 이거예요. B가. 내가 빨리 이거를 빨리 새로운 디드를 작성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작성해서 이 타이틀 파일을 하면 타이틀에 연결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얘는 완전히 권리를 하는데 이걸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1961년에서부터 1971년 1월 1일 전까지는 A가 소유권자죠. 에스타펠 바이 디드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빨리 이 조치를 취해야 돼요. 빨리 새로운 디드를 빨리 작성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파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저지문을 받아가지고 파일을 해서 확정을 시켜야 돼.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가 1971년에 드디어 얘가 팔아버렸어요. 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더블 딜러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A하고 B 사이에 더블 딜러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코드 시스템이 혹시 있느냐 없느냐. 만약 레코드 시스템이 없으면 카먼로에 따르면 A가 소유권을 농장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이런 그 주에 이런 특별법이 있으면은 이제 얘를 이제 보는 거죠. 더블 딜러. 얘가 이제 혹시 보나파이드 펄처스냐 이러한 시츄에이션을 모르느냐 이게 포 밸류를 당연히 줬겠죠. 포 밸류. 돈을, 막대한 돈을, 상당한 돈을 줬겠죠. 그럼 노리스 문제가 어떠냐, 이거예요. 노티스 문제. 위드아웃 노리스냐. 여기는 분명히 파일이 돼 있어요. 파일.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면은 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은 레코드 노리스, 이때 레코드 노리스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 이거는 와일드, 끊겨져 있는 와일드 디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이건 죽은 거랑 상관없어요. 이것은 비록 레코드에서 찾을 수는 있어도 이건 아무 효력이 없는 와일드 디드이기 때문에 레코드 로리스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보나파이드 펄처스 요건이 딱 갖춰지면은 얘가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와일드 디드하고 에스타펠 바이 디드와 관련된 이제 문제인 거예요. 뭐 쉘터 룰이라는 거는 쉘터 룰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이것도 이중 양도와 관련돼서 A가 B한테 팔았어요. 그 다음 또 A가 C한테 팔았는데 C가 이런 레코딩 시스템에 의해서 보나파이드 펄쳤어요. 그래서 보나파이드 펄쳤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소유권을 가져요. 그 다음에 C가 다시 D한테 팔았는데 D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아요. 이거는 노리스를 알아요. 노티스. 얘는 보나파이드 펄처스가 아니에요. 그래도 얘가 보나파이드 펄처스면은 얘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농장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보나파이드 펄처스가 아니더라도 얘가 쉘터, 얘가 방어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쉘터. 이해되셨죠? 이게 쉘터 놀이고 와일드 디드, 에스타펠 바이 디드는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정확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끊긴 거죠. 이게 끊겨버린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 이중양도라는 거, 이거 B가 이제, B가 이걸 살 때, 이거 이중양도 했는지를 보려면은, 그랜트 인덱스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설명을 하면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 아주 중요해서 그래요. 여기, 그랜트 인덱스, 이 셀러가 이제 알파벳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셀러 위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셀러가 알파벳이야. 이건 이제 바이오가 나오고, 여기는 컨트랙 날짜, 여기는 이제 파일링 날짜, 여기는 이제 이 파일이 채 있는 볼륨, 몇 권에 있는지 볼륨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랜트 인덱스는 뭐예요? 반대로 그랜트 인덱스는 그랜트 위주로 파일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랜트 위주로 이렇게. 그랜트는 여기 이제 바이오잖아, 바이오가 이제 알파벳 순으로 A, B, C 이렇게 나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고. 그래서 이걸 한번 봐봐요. 이거 에나가 이제 X가 하고 이제 A가 있는데 이 디드를 파일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X가 이제 A한테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이걸 찾으려면 이제 그랜터 인덱스에서 찾으면은 이제 되는 거겠죠. 그랜트 인덱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X, Y에 X, 사피에로가 여기 나오겠죠. 사피에로 나오면 찾아보면은 이제 A가 에나가 여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 디드를 살펴보면 날짜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링 날짜가 1951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X가 이제 O한테 정당으로 받았냐, 정당한 소유권자를 보려면은 X가 바이어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바이어 입장에서. 얘가 바이어잖아요. 바이어가 알파벳 찾는데 여기 사피에르가 있는데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X가 지금 안 나타나요. 1951년 이럴 때는 바이어 이쪽에 안 나타나요. 바이어가 안 나타나. 언제 나타나요? 1961년도에 드디어 바이어로서 X를 찾아보니까 이때 이제 X가 이제 나오는 거죠. X가 사피에르가. 그리고 오너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있는데 날짜가 이게 1961년도 1월 1일 이건 1951년도고 그 순서가 이제 맞지 않아. 아, 이게 지금 끊겼구나.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셨죠? 뭐 여기 O가 이제 Y 이 부분을 찾으려면 O를 바이어 입장에서 이제 찾아보면 여기 오너가 있다. 바이어. 오너 찾으면 아, 셀러가 0이다. 그러면 이게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P로 찾으면 바이어를 Y 0 여기 찾아보면 아, 셀러가 P로 나와 있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X를 바이어로 해 가지고 찾았더니 X를 바이어로 사피어를 찾았더니 안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 근데 후이 10년 뒤에 이제 나타났는데 날짜가 이제 후순이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더블 딜러는 어떻게 타요? B가 이제 X한테 이제 디드를 받았는데 혹시 X가 딴 사람한테 팔지 않았나 했을 때는 셀러 입장에서 사피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엔화가 나타나요. 아, 이거는 이미 팔았구나. 이 더블 딜러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갈 걸로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와일드 디드 이게 이 체인 오브 타이틀 이게 끊긴 거는 죽은 거랑 다름없다. 이런 레코드 노리스도 조차도 주지 않아요. 아무 권리도 취급하지 않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O가 이제 X한테 나중에 권리를 이제 넘겨주면 이때는 어떤 체인 오브 타이틀 문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에스타펠 바이 디드 디드에 의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상반된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런 거니까는 이럴 때는 에스타펠 바이 디드에 의해서 A는 B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이런 더블 딜러가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려면은 빨리 새로운 디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파일을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날짜별로. 이걸 안 하고 있을 때 B한테 주면은 더블 딜러 상황이 돼서 혹시 B가 보나파이드 퍼처서다라고 하면은 이제 B가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노티스 문제가 이미 너 눈치채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와일드 디드는 아무런 노리스를 주지 않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모기지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모기지 부분. 뭐 오늘 시간 모기지 부분을 이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이제 모기지 부분도 보면은 이제 크리에이션 부분이 있어요. 모기지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인터넷에서 트랜스퍼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종착역을 달려가는데요. 종착역을 이제 달려가는데, 큰 그림만 한번 이 시간에는 모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도대체 모기지, 우리 일상생활에 모기지 많이 사용하는데 도대체 모기지가 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모기지를 보면은 모기지는 크리에이션 어떻게 창설이 되냐면 모기지는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부동산 건물이 뭐 있다 하면은 이 건물에 대한 인터레스트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너십 인터레스트. 네. 오너십 인터레스트. 이제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뭐 처분을 하든
처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터레스트죠. 오너십 인터레스트에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또 사용해 가는 거, 포제소리, 내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오너십 인터레스트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포제소리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인터레스트. 세 번째는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래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고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제 담보 가치로서의 시큐어리 인터레스트가 있어요. 담보에 굉장히 큰 인터레스트잖아요. 우리 건물이 있으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천지차별이죠.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갔더니 돈을 막 빌려줘요. 없는 사람은 안 빌려줘요. 엄청난 차이죠. 이 건물을 담보 목적으로 사용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시큐어리 인터레스트가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기지 부분에서는 바로 이 시큐어리 인터레스트 이 부분을 이제 넘겨주는 문제를 배우는 거예요. 이 부분. 네, 아셨죠? 우리가 그 전에 랜드 컨베이언스는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타이틀이라고 해가지고 이 타이틀을 넘겨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랜드 컨베이언스라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고, 여기요. 타이틀. 이 타이틀 안에는 이제 오너십 인터레스트도 내 마음대로 어떤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 이거는 이제 사용권. 이거는 담보권. 합쳐서 타이틀이다. 이 소유권은 내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기지는 이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를 이용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돈을 빌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초점이 시큐어리 인터레스트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기지를 창설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랜드 컨베이언스를 매매를 해서 부동산에 대한 타이틀을 넘겨주는 형식, 아까 전에 오퍼 억셉턴스에서 컨트랙 한 6개월 뒤에 클로징 데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모기지도 창설하는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모기지로 그냥 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 뱅크라고 보겠습니다. B 뱅크라는 사람한테 처음에 뭘 하냐면 금전 대차 계약, 데트 컨트랙을 하는 거죠. 돈을 빌리는 컨트랙을 맺는 거죠. 이 20만 불을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뭐 얼마를 이제 돌려주겠다. 이런 컨트랙을 맺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죠. 이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연 8% 이자로 해가지고 5년간 연 8% 이자. 뭐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넘겨주는 거죠. 이런 데트 컨트랙을 맺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를 여기다가 써주냐면 일종의 차형증서 형식인 노트, 어음을 이렇게 보통 주죠. 어음을. 이걸 노트라고 그래요. 어음. 이 어음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20만 불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이제 어음을 써주는 거죠. 어음이라는 것은 바로 차형증서예요. 차형증서. 어음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차형증서예요. 어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어음도. 노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음은 디드랑 마찬가지로 20만 불을 받아가지고 연 8%에서 5년간 임차한다 이런 내용들이 딱 들어가는 노트가 있는 게 이제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신용이 좋으면 이걸로 끝나요. 네, 신용이 좋다. 평소에 돈도 잘 갚고 그랬다. 그러면 20만 불 주고 한 장 주면 뱅크로서는 오케이예요. 네, 걱정 안 해요. 네, 노트 한 장 딱 받으면. 근데 왜 A가 신용이 없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이제 담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A가
때마침 이제 집이 한 채 있었다. 집이. A가 때마침 집이 한 채 있었다. 집이. 여기 신용이 좋으면 이걸로 끝나요. 20만 불 하고 노트 한 장 써주면 차용증서 하나 써주면 끝나는데 신용이 좋지 않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모기지를 설정해 주는 거죠. 모기지를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게요. 데이트 컨트랙은 이거고 이게 이제 신용이 없으면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디드 딜리버리 이거는 뭐예요?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를 넘겨주는 거죠. 이 디드에는 여기에는 이제 이 디드 딜리버리는 뭐냐면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를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형식으로서 이제 디드를 작성해서 이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죠. 시큐어리 인터레스트.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이 영상으로는 이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열심히 써드리고 있는데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를 넘겨주는 형식으로 디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기지를 할 때는 이제 또 다른 걸로 여기에 뭐냐면 이제 모기지 증서를 B한테 또 주는 거죠. 이제 모기지 노트라고 하는 거죠. 모기지 디드를 이제 넘겨주는 거죠. 네. 원래 이걸로 충분하는데 이게 신용이 안 되면 이제 모기지 디드를 이제 넘겨주는 거죠. 모기지 디드를 또 한 장을 또 넘겨준다. 그래서 디드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뭐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를 트랜스퍼 시큐어리 인터레스트 오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모기지를 잡는다. 모기지를 잡는다. 이 뱅크는 이거에 대한 어떤 모기지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를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만약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를 뱅크가 갖고 있으면 포크로저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만약 디폴트가 있으면 돈을 안 갚으면 포클로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포클로저. 네. 포클로저. 이 포클로저는 무슨 의미인지 자꾸 오는데 이거는 강제집행 절차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포클로저는 강제집행 절차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이루어져. 강제정차는 어태치먼, 이제 압류를 해야 되겠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어태치먼 또는 뭐 월급을 압류할 때는 간이시몬이라고 하죠. 어태치먼.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세일을 하겠죠. 그냥 인마이 포켓 하면 안 되고 퍼블릭 팔아가지고 퍼블릭 이제 순서에 따라서 프라이어리티에 따라서 이제 나눠가는 디스트리뷰션 분배 절차를 결쳐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포클로저라고 하는 건데 이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를 갖고 있으면은 증서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포클로저 이 일가에 대해서 포클로저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모기지 증서를 쓰면은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를 뱅크한테 넘겨준다. 또는 모기지 어떤 건물에 대해서 뱅크는 모기지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랜드 컨베이언스, 디드 딜리버리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려요. 먼저 시큐어리 인터레스트를 넘겨주고 증거로서 모기지 디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는 형식이에요. 뭐 시큐어리 인터레스트 화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디드를 넘겨줌으로써 딜리버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형식으로 가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발달이 안 돼 있고요. 랜드 컨베이언스는 타이틀을 디드에다 화체시키고 그래서 그 디드를 딜리버리 하는 순간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딜리버리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나 여기는 딜리버리 하나의 증세에 불과해요. 그냥 간접적으로 일단 넘겨져 버리고 이건 하나의 증거다, 증거. 그러니까 딜리버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서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논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겨주면 모기지가 잡히는 거지. 이런 걸 전제적 않고 모기지만 잡는 경우는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뱅크는 이제 두 장을 갖는 거야. 이거 두 장. 이 두 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장. 두 장이 이제 호치케이스로 딱 찍혀져 있어요. 두 장을 갖고 있어요. 이 두 장을 이제 갖고 되는데, 이 두 장, 뱅크가 이제 이 두 장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딱 찍혀요. 그러면 뱅크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유통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유통을. 네, 저거를 뱅크2한테 유통을 시켜. 뱅크2한테. 뱅크2는 리먼 브라더스, 이런 모기지를 전문적으로 투자했던 리먼 브라더스, 리먼 형제들 이 회사한테 또 이제 팔아요. 얘들이 이제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는 왜 이게 수익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톨먼 보면은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매달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을 끼워서 산다고요. 자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물건을 사고 그 물건 집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모기지를 잡혀주는 형식인데 그래서 매달 인스톨먼이 굉장히 이제 괜찮다는 거죠. 인스톨먼이. 인스톨먼 받는 게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 뱅크2 이 모기지 이것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뱅크2도 살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구입했던 게 리먼 브라더스의 투자 회사예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는 프라임 커스터머 신용이 좋은 사람에 대한 모기지뿐만 아니라 서브 프라임 신용 단계가 좀 떨어진 사람에 대한 모기지 이거에 대해서도 막 투자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도 없고 막 이런 사람도 막 모기지를 막 줘요. 돈을 빌려줘가지고 모기지를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두 장을 받아가지고 이게 받아 먹는 거죠. 이렇게 인스톨먼. 그것도 괜찮았다. 경기가 좋았을 때는 디폴트가 나지 않았어요. 서브 프라임 이런 계층의 사람도 계속 뭐 인스톨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가 뭐 서브 프라임뿐만 아니라 서브 프라임 모기지까지 막 사들였는데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스톨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이 쪽지에 불과하죠.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종이 쪽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파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금 날짜가 이제 된다거나 뭐 인스톨먼이 아니라 이제 이때는 이제 어떤 기간이 정해서 5년 동안 해서 8% 뭐 이렇게 된 모기지라고 봐요.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이제 기간이 되면은 만기가 되면은 일로 찾아오겠죠. 이쪽으로 찾아와서 이제 청구를 하겠죠. 청구를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줘야 되는데 디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디펜스. 안 줘, 못 주겠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리얼 디펜스라고 그래요. 리얼 디펜스. 뭐 안 줘도 되는 디펜스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뭐 얼터레이션, 머티리얼 얼터레이션, 위조 변조죠. 네, 머티리얼 얼터레이션. 변조된 거다. 난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머티리얼 얼터레이션 이런 주장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프로드 인디 엑스큐션이 있죠. 프로드 인디 엑스큐션. 사기를 쳤다. 나는 내가 그것을 써준 거는 확실하다. 내가 이걸 얘한테 써줬지만 얘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도 굉장히 중요한 사기다. 그것이 마치 대출 계약서라고 나고 속이면서 그러니까 모기지 증서 이거를 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어떤 영수증에 사인하는 거라고 하는 그게 지금 모기지 증서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다. 무슨 영수증의 증서니까는 거기에 사인하라고 그래서 사인했는데 그게 모기지 증서인지 몰랐다. 그게 사인을 하는 엑스큐션 단기서 프로드 이런 중대한 것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두레스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쓰라고 그랬다. 그럼 세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인자 들어가는 인펀시 아까 전에 말한 거 인펀시 미성년자 또 인세너티 뭐 이런 거
insanity, 정신이 없는데 막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incompetency, insolvency, 뭐 impolicy, 뭐 insanity, incompetent 이러한 것들에 대해 사안이 있으면은요, 얘가 찾아오면은 얘는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 이제 퍼스널 디펜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런 사유 아닌 것은 다 퍼스널 디펜스예요.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개인적인 디펜스. 근데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찾아왔는데 얘가 뭐라고 그러면 이미 얘한테 갚았다라는 거예요. 갚았기 때문에 너한테 못 주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퍼스널 디펜스다. 퍼스널 디펜스다. A가 B한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퍼스널 디펜스지 리얼 디펜스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대항할 수 있는 디펜스를 리얼 디펜스라고 하는 거예요. 퍼스널 디펜스는 이 계약의 당사자인 뱅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디펜스를 퍼스널 디펜스라고 그러고 리얼 디펜스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디펜스가 리얼 디펜스인데 조건은 이제 위조 변조됐다. 그건 영수증이라고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모기지 증서였다. 아니면 내 자식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이너리티야. 미성년자였는데 했때 써줬다. 내가 정신이 없었을 때 써줬다. 이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응? 근데 얘 리먼 브라더스 얘가 이제 찾아왔는데 이미 얘한테 갚았다. 이것은 퍼스널 디펜스다. 얘한테만 디펜스 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뱅크가 이미 갚았는데 또 달래요. 또 달래. 그랬을 때 이미 갚았다. 이미 갚았다. 그런 거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뱅크한테. 이미 갚았는데 또 달라고 와요. 이미 갚았다라는 건 뱅크한테는 퍼스널 디펜스로서 얘 개인적으로한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제3자한테는 디펜스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렇고 이제 이쪽 측면에서도 A 측면에서도 급한데 이건 저당만 니에만 잡혔지 이것을 A도 이것을요 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B한테 이 건물을 A도 이제 B한테 건물을 이제 팔게 되는데 이제 파는 형식이 이렇다는 거죠. 파는 형식이 서브젝트 모기지 1 서브젝트 모기지라고 형식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지금 저당이 잡힌 거죠. 그래서 저당이 잡혔다고 해서 그 저당을 아는 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그것을 서브젝트 모기지라고 그래요. 1. 네. 서브젝트 모기지. 모기지에 잡혀 있는 건물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가격보다 싸게 사겠죠. 이렇게 사는 방식이 있고, 어스움드 모기지가 있어요. 어스움드 모기지. 이것은 당연히 저당 잡힌 건물을 사는 거 플러스 여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채무까지 인수하는 거예요. 채무. 우리 델리게이션이죠. 일종의 델리게이션. 여기 채무는 뭐예요? 채무. 이 채무. 연 8%로 해가지고 원금에다가 5년간 연 8%로 해가지고 얘한테 언제까지 갚는 이 채무. 이 채무까지 인수를 하는 게 어썸드 모기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채무까지. 노베이션은 아니에요. 얘를 떨어져 보내고 얘가 이 위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계약상의 어떤 의무 부분을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브젝트 모기지는 이런 데트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모기지 잡힌 건물만 싼 값으로 사는 거고 어썸드 모기든 이거 플러스 여기 돈을 갚을 채무까지 인수해 버리는 거다 이거죠. 엄청난 차이죠. 그랬을 때 이게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은 이 뱅크는요, 이 포크로저 들어오겠죠. 포크로저 들어와가지고 팔아가지고 이게 쓰겠죠. 쓰지만은 아직 못 받은 돈이 한 5만 불을 아직 건지지 못했다. 그러면 이 5만 불에 대해서
5만 불에 대해서 A 개인 재산으로 가가지고 추심을 해야지 B의 개인 재산으로 가가지고 추심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브젝트 모기지 이 저당 잡힌 건물만 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에 어썸드 모기지를 했으면은 이 5만 불에 대해서 B의 개인 재산으로 들어가서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또 하나 여기에서 또 하나 알 것은 3번인데 이건 이제 헷갈려요. 3번 뭐냐면 이제 이 pay installment 이 의무도 인스톨 페이 이제 먼슬리 페이먼은 둘이 이것까지 이제 인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되잖아요. 페이 인스톨먼 인스톨먼 매달 내는 인스톨먼 뭐 이런 거 봐요. 여기도 뭐 매달 뭐 조금씩 내는 걸로 인스톨먼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것까지 B가 인수를 하는 게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이건 어슴도 모기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것을 빛을 갚는 이 빛을 이 데트에 이 채무를 대신 갚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 서브젝트 모기지하고 이제 어슴도 모기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페이먼 인스톨먼은 A가 계속 B한테 인스톨먼 하거든요. B가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얘는 싸게 이게 저당 잡힌 물건을 샀는데 얘가 이거 디폴트를 하게 되는 순간 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집이 포크레오자가 들어오니까는 얘가 지금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페이먼도 내가 내겠다. 달달이 페이먼도 내가 내겠다. 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하겠죠. A랑 B가 따로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인스톨먼을 페이하는 이게 어썸드 모기지하고는 구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썸드 모기지는 이렇게 이 A하고 B 사이에 어떤 컨트랙 상에 A의 어떤 의무다 이거예요. 의무, 채무를 인수한 거다 이거죠. 채무. 그래서 디폴트 저지먼이 얘가 디폴트 했을 때 이 포크로저가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남은 디피션시가 있다. 저지먼을 받아가지고 개인 재산으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재산. 델리게이션. 얘의 의무. 얘가 얘는 220만 불을 받았으니까 얘의 이제 의무는 뭐예요? 얘의 퍼포먼스는 이제 여기에서 정한 노트에 정한 거에 따라서 인스톨먼을 주는 이런 어떤 의무를 이제 부담하는 그런 의무 어떤 지위를 인수한 건 아니고 지위를 인수한 게 어썸드 모기지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서브젝트 모기지하고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저당 잡은 건물을 사면서도 페이먼은 이제 일단은 내가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A하고 B하고 정산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오면 이게 어썸드 모기지라고 이제 헷갈려 하시면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셨죠? 서브젝트 모기지, 어썸드 모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세요. 이쪽도 이제 이것을 이제 팔 수 있는데 이거 파는 것은 이제 인돌스라고 그래. 배서라고 그래. 배서, 인돌스. 뒤에다가 인돌스. 여러분 배서 알죠? 이 뒷부분에 가다가 A는 B한테 뭘 넘겨준다. 이 쏘고서 사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배서 양도하면 이제 넘어가는 형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청구했을 때 리얼 디펜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런 게 없었을 때는 퍼스널 디펜스로서 뱅크 개인한테만 이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거다. 이 요건을 이제 사유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위조 변조가 전형적인 거고, 이제 fraud in the execution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도 모기지를 잡힌 건물이 있었지만은 이 건물을 또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있게 되면은 이 B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세무는 전혀 이 계약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기지만 잡힌 건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플러스 여기에 채무까지 이제 부담을 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와 별도로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은 인스톨먼을 페이를 하는 현실적인 어떤 의무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신 이제 페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불안하다라는 거죠. 얘는 캘리포니아 살고 얘는 플로리다에 사는데 얘가 3개월만 딱 안 하면 바로 포크로즈 들어오거든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대신 페이먼을 해주고 나중에 만나서 이제 정산을 하자.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 다 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을 설명을 다 한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다 된 거죠. 인돌스하고 딜리버리 노트 디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제 노트, 여기 노트가 있고 디드가 있는데 이게 한 쌍이 돼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데터 모기죠. 얘가 이제 데터 빚쟁이면서 이제 모기죠. 근데 얘가 이제 크레디터이면서 모기지. 용어를 좀 잘 아세요. 모기지는 이제 저당권자를 모기지라고 그러고 모기저라는 저당권 의무자를 모기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스움더 모기지 기억나시죠? 보셨죠? 어스움더 모기지. 그 다음에 서브젝트 모기지. 서브젝트 모기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근데 둘이 또 페이 인스톨먼트 이게 이제 중간에 끼워가지고 이게 어스움더 모기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있다라는 거죠. 불안하니까는 대신 내가 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다라는 건데 헷갈리지 말라고 전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두 가지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잘잘한 거 이것만 이제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게. 네. 이것도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면 오늘 에코러블 모기지라는 것은 이제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양도담보, 네, 양도담보. 하고 이제 매도 담보 이런 건데 마치 양도 담보, 매도 담보인데 이런 모기지 증서를 쓰는 게 아니라 매매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제3자로 봤을 때는 매매 형식인데 당사자가 특약으로 해가지고 너한테 이제 매매로 파는 형식으로 너한테 물건을 넘겨주지만 그것은 담보 목적으로만 사용해라. 내가 혹시 디폴트가 되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부족 부분만 네가 갖고 빌려준 돈은 네가 나머지는 나한테 돌려줘라. 이런 특약을 이제 두는 거예요. 형식은 매매예요. 매매. 매도 담보는 매매고 양도 담보는 그냥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 그냥 주는 거. 매도 담보는 파는 형식으로 되지만은 일종의 이제 매도 담보죠. 여기서 미국에서 말하는 에퀴러블 모기지는 매도 담보죠. 형식적으로는 파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담보 목적으로 이제 넘겨준 거다, 파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 계약서를 쓰지만 특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내가 디포트했을 때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너의 채무 부분만 청산하고 나머지 나한테 이런 특약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특약 이 부분을 보통 오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계약서에 그거 들어가면 그 매도가 되는 게 아니겠죠. 계약서는 순수하게 그냥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얼마 20만 불에 20만 불을 매매 가격으로 하고 그다음 팔아버리는 형식으로 하고 오롤리 이 특약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컨트리에서 퍼럴 에비던스 룰에 의해서 이게 못 들어가는 죠. 퍼럴 에비던스 룰은 계약에 관한 텀은 계약서에 나온 것으로 이제 그것으로 한정하겠다는 거고 계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말들은 오럴 에비던스로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템포일 CCU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예외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에퀴러블 모기지의 경우 이게 이거는 판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는 판 걸로 가지만은 당사자 오럴리 합의한 거는 계약의 그것은 담보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이런 오럴 어그리먼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퍼럴 에비던스와 상관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거 포크로즈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리뎀션 이 부분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리뎀션 이게 이제 앱솔론 리뎀션 해가지고 스태츄토리 리뎀션하고 이게 에코러블 리뎀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클로저가 이제 실행이 될 때 퍼블릭 세일이 포클로저 아까 말씀드리는 포클로저 어태치먼이 있었고 어태치먼 포클로저 어태치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퍼블릭 세일 이게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청산하는 절차 디스트리뷰션 이 절차가 있는데 이 포클로저 제3자가 사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 데터는요, 필요한 비용, 이자 같은 걸 합쳐서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equitable redem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법상으로 당연히 인정돼주는 리뎀션이라는 거, 찾아올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퍼블릭 세일이 완료되기 직전에 당연한 권리로서, 에코리상의 권리로서 필요한 비용, 이런 20만 불 플러스 필요한 비용을 주고서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뭐 B도 마찬가지죠. B가 이 집을 A로부터 이미 사가지고 포크로저 된 집을 샀다 그랬을 때 포크로저만 진행이 돼요. 그럼 관련된 비용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태튜토리 리뎀션은 특별히 스태튜트에서는 퍼블릭 세일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한 뭐 6개월이라든지 1년 기한을 줘서 얼마든지 필요한 비용을 줘서 찾아올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스태튜토리 리뎀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 프라이어리티는 이제 저당권이 있을 때 저당권에도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 순위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순위. 이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당이 이제 잡혔어요. 이거 되죠. 저당이 잡히면은, 여러분, 저당 잡히면은 1순위자, 1순위 저당자, 1순위, 뭐 2순위, 뭐 3순위, 뭐 이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순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프라이어러리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펄처스 많이 모기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장 1순위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펄처스 많이 모기지, 이거는 가장 슈퍼 프라이어리로 이제 1순위로 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려준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그 산 집을 은행에 이제 저당을 잡히는데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봐보세요.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으로. 그게 펄처스 많이 모기지예요. 은행이 빌려준 돈으로 그 집을 샀을 때 그 집을 저당을 잡았다는 거 봐요. 은행이. 그랬을 때는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그 집은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펄처스 많이 모기지를 가진 뱅크는요. 그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도 슈퍼 프라이어리 제일 1순위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받게 하는 이러한 제도인 거죠. 펄처스 많이 모기지. After acquired or collateral close로는 바로 이게 이제 공장 재단 이런 형태예요. 어떤 공장 같은 것을 저당을 잡혔을 때 어떻게 잡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당에 now owned 지금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또는 here after 지금 이후에 소유한 acquired 이러한 모든 어떤 공장의 어떤 뭐 인벤토리라든지 어떤 이퀴먼 이런 거에 대해서 저당을 잡겠다. 그리고 돈을 엄청난 양을 빌려줘요. 이렇게 얻은 모기지를 after acquired collateral clause라고 하는 거죠.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것을 after acquired collateral clause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공장이라는 것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막 새로운 물건 들어갔다 나왔다 건물을 또 사고 팔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리엔이 잡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특수한 이러한 상황에서 그 공장에서 건물은 하나 삽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사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모기지를 잡아줘요. 그게 퍼처스 많이 모기지예요. 그랬을 때 after acquired collateral clause가 있는 이런 리엔하고 퍼처스 많이 모기지 사이의 순위 경쟁이 어떻느냐? 당연히 퍼처스 많이 모기지가 슈퍼 프라이어리로 올라가서 1순위로 저당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포클로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런 순위 같은 건 여러분 뭐 한국에서 많이 익숙해져서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만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추럴 라이트 이거 간단히 끝나고 마무리를 짓고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